안녕하세요. 파인재테크의 파인입니다. 네, 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파인재테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25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25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는 한 해였습니다. 1월 달에는 미국에서 ETF로 정식 승인이 되었고, 많은 기관들의 자금들이 비트코인 투자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비트코인의 특징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수량이 3.16개로 줄어드는 한 해이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에 아주 친화적인 입장을 보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 번 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의 비트코인이 인정받는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25년도는 어떨까요? 25년도는 디지털 자산이 본격적으로 정립되는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고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각 주에서 발의가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각 여러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비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발생되는 공급은 줄어들고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나면서 디지털 자산으로의 정립이 일어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자금 한에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요즘은 RWA가 뭔지, 민코인이 뭔지 각종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디지털 자산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폐는 가치의 교환, 가치의 저장, 그리고 가치의 측정,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교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라면이나 과자들을 살 때 돈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돈을 지불하고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거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폐는 가치 저장으로서의 수단이 있습니다. 희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세 차익이 대표적인 거죠. 희소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치의 측정이라 하면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고 많은 양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대출 이자를 불입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화폐로서는 가치 교환, 저장, 측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도 가치 교환, 저장, 측정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이용해서 상품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아트 그림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연계된 라이트닝 네트워크 혹은 사이드 체인들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장으로서 비트코인을 지갑에 혹은 거래소에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킹 위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도 가치 교환, 저장,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류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입니다. 2009년 1월 3일은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생성된 날입니다. 처음 생성된 비트코인과 이후에 생성되어 있는 코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얼터너티브 코인의 약자로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코인들을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가장 대표로 본다면 이더리움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에 시총 2위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알트코인이고, 그리고 요즘에 핫한 리플, 스텔라 루벤, 비트코인 캐시 등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분류할 때 코인과 토큰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메인넷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코인이라고 부르고,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휴대폰에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iOS 같은 운영체제가 있고 그 운영체제에서 앱들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메인넷을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활용한 자산을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같은 거는 다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사용하는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좀 더 세분화하다 보면 플랫폼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처럼 각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의 코인들이 있고, 그 코인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은 안정적이라는 영어 단어지 않습니까? 달러와 1대1로 매칭을 시킨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매칭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테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패깅을 시키고 테더를 받고, 이 테더에서는 담보물로 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미 국채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테더뿐만 아니라 서클, 리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는 달러를 담보로 하는 자체 담보용도 있고, 그 외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알고리즘을 담보로 가질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테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1과 레이어 2 코인도 있습니다. 레이어 1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자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코인들 위해서 코인들의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RWA랑 STO가 있습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이고,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입니다. RWA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이고, STO는 토큰 증명 발행입니다. RWA는 주식, 채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STO는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에 연동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WA가 STO보다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RWA와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발란체, 체인링크, 온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유행한 NFT가 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 토큰으로 해서 고유한 토큰을 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이랑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이 동일하게 교환할 수 있지만, NFT 같은 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디지털 창작물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 사이트에 가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NFT 디지털 그림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오픈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전부 다 NFT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상에서 복제할 수 없고 고유한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민코인이 있습니다. 민코인은 사실은 인터넷에서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NS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장난삼아 만들어진 코인들이고, 페페,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옹호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코인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챗GPT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월드코인이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챗GPT의 CEO인 샘 알트만이 만들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디지털 자산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코인마켓캡이라고 입력하면 이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고, 이 사이트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핫한 코인에 대한 순위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전체 시가총액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2,800조에 이르고 있고, 아마 25년도에는 3,000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트코인이라고 보면,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2위에 있고 약 640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리플이고, 네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라나가 다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민코인의 대표적인 도지코인이 7위에 랭크되어 있고, 카테고리를 이용해서도 어떤 종류의 코인들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WA와 관련된 코인 중에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민코인 관련해서도 도지, 시바이누, 페페, 봉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인재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